평양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 고위급 당국자와 실무회담을 이어갑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한 7시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 북한에 가 있는 대북 사절단과 관련한 활동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 12분까지 모두 4시간 12분입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특사단은 오늘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자, 대북 특사단. 당초에는 오늘 낮에 오찬을 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평양에 가자마자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접견을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좀 파격적인 거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김여정 소식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을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파괴라고 하는 것부터 이게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것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소위 그 수령의 가게 지금 백두혈통이라 그러는데 이 백두혈통 중에 한 사람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또 그 영접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파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제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는 판이하다. 하고 하는 것이 김정일 시대는 상당히 그 신비감을 조성을 하고 그런 그 형태로 외변을 접견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상 그 접견하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전에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김정일의 임의로 밤에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에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부른다든가 이런 어떤 그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경우는 소위 여타 보통 국가의 어떤 그 최고 순회들이 그 영접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번에 이설주조차도 부인인 이설주조차도 그 만찬에 참석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것은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외빈을 접견을 할 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외빈을 맞을 때와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정상 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정상 국가라기보다는 보통 국가화 한다. 사실은 북한은 보통 국가라기보다는 수령 국가 체제를 이제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당과 국가, 사회주의 그 체제의 어떤 국가로서의 소위 보통 국가 형태를 취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접견과 만찬이 이루어진 곳이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측 인사가 조선노동당의 본관을 방문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고요? 네, 처음입니다. 노동당 당사 본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좀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만찬에 리설주도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 보이고요. 자, 리설주,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그리고 이제 서훈 원장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좌우에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장소가 진달래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 당사가 어디 있냐면은
이 우리 주로 많이 나오던 영상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열병식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열병식 하게 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들고 막 박수를 치고 하는 연단 높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건물이 노동당 그 건물입니다. 예. 그게 네모진 건물이 대단히 큰 건물인데 네. 거기에 서기실도 있고요. 노동당 본관도 있고 그렇게 다 이제 후면 뒤쪽에 노동당 본관이 그쪽에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노동당 그- 본관이라는 예. 것이 우리로 보면은 집무실 김정은의 예.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접견과 관련한 만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정영석 그 대북 특사의 그 손을 잡고 정영 실장 같은 경우 이제 대북 이제 지금 단장으로 지금 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손을 잡고 환하게 이제 웃는 모습도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게 이제 만찬 직전의 모습으로 보여요. 김여정의 모습도 뒤로 보이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 접견과 만찬 모두 이제 4시간 12분 동안 이어졌는데 말이죠. 접견과 만찬의 격을 글쎄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김여정이 왔을 때 이제 보여줬었던 거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거의 그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취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체제는 우리와 같은 보통 국가 체제였다기보다는 좀 특수하게 우리가 취급을 해왔죠. 예.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상당히 그 파격적인 행보가 사실 여기에서 보였다 이래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김여정 소위 그 당 부위원장을 여기에도 또 참가를 시키고, 그리고 예. 또 이설주 그 부인을 또 참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대남 관계,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핵심적인 실무진들이 막 총 출동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짜여졌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예, 있죠. 예. 이렇게 네.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대표단을 영접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우리 특별조사단을 영접했는 것하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격을 좀 맞춘 예.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쪽에 보다 더 그 크게 환대하는 모습을 사실 보였다 하는 것이 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만찬과 접견이 진행이 됐는데 청와대가 발표하기를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았고 합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보면은 이 독특한 장면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몇 명 어디에서 있었고 몇 시간 했고 누가 참석했다 그 정도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의 행동이나 말들은 거기를 통해서 보도가 돼 있습니다. 아마 예. 한국 정부에 대단히 좀 특사가 완전히 귀국할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합의했다는 장면은 저도 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북남 순회 상봉에 관한 의견을 전해 듣고 나서 대단히 만족해 했음 김정은은 예, 만족해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측의 입장들을 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다른 네. 사항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비핵화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공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 기대할 만한 수준의 말은 보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가 나누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이야기가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합의에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 비핵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이제
부속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순원의 상봉에 관한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거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거에서 일정도 있을 것이고 의제도 네.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줄거리는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인지 이 이후에 이전에 어떠한 행보가 있어야 될 것인지 네. 등이 이야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핵화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특사단이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말이죠. 어떤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그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 예. 이런 식의 그것도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미북 대화와 관련된 소위 이제 비핵화 문제겠죠. 그다음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는 직접적인 우리 관심사라고 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이 두 개가 사실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사실 불만스러울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양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미북 대화와 관련된 건 어떻게 했을까 하면 아마 우리가 준비해 간 소위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식, 그 비핵화를 위한 어떤 방식을 제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갖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그 나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돼버리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특별한 어떤 반응 없이 좀 수용적 자세를 지냈을 경우에는 이건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예, 말했던.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네. 이 정상회담이 그 소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다, 소위 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구체적 논의가 됐지 않았느냐. 또 저쪽에서도 상당히 그 환호하는 예.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소위 정상회담만 덜렁 열리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 우리 국민들을 또 반갑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다. 예. 그럼 예를 예. 들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는 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것에 대한 뭔가 당근이 좀 제시되었을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단초로 해서 남북한 관계는 나름대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막 예. 이렇게 본다면 양측 미북 대화와 그 다음에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쪽에 그 좋은 그 입장을 나름대로 좀 판단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예. 정도로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예. 네,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북 특사단에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청와대와 김정은의 그 서계실 간에 한라인 구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한라인이라는 게 성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미 벌써 지금 이 국정원 통해서 이 서훈 원장을 통해 가지고 핫라인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채널은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마 직접 통화가 되는지 아니면 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 통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 더 보태서 채널이 많으면은 사실은 좋죠. 채널 많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계가 맡기면 다른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게 쓸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창선 지난번에도 왔었고 지금도 계속 배석하고 있는 사람이 서기실에 예. 김창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예. 김창선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실무회담 때도 안 풀릴 때 삼국에서 회담할 때도 김창선 씨가 날라와서 중간에 정리해주고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정도로 대단히 역할이 큰 인물인데요. 그런 인물이 계속 배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윤건영 실장이 국정상실장이 각오했기 때문에 네. 둘 간의 모종에 서로 간의 연락 채널은 확보될 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윤건영 실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윤 실장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 친서 내용 중에는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미북 대화가 매끄럽게 잘 나름대로 좀 진행이 돼야 예.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 단계 그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그것 미북 대화는 또 별도로 우리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은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저쪽에 일단은 그 초청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사실은 하는 뭐 그런 내용도 사실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북 대화가 활성화되는 예. 그런 계기를 맞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자, 특사단은 오늘 오후에 이제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뭐 실무회담 같은 회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남은 일정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까요?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이제 탁사단이 만났기 때문에 네. 4시간 동안 굉장히 길었습니다. 4시간 동안 식사만 했을 수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배석했던 김영철 씨나 뭐 이성근 씨나 있었으니까 그런 인물들이 이제 후속 조치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들을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라고 강령을 내시었다라고 네. 이제 조선중앙통신도 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추어서 실무적으로 서로 더 조정해야 될 것들, 구체적인 일정의 뭐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일정의 문제나 아젠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상황들을 좀 뭐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서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서는 그렇게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는 안 썼을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냥 예. 평창 올림픽 고맙게 생각하고 뭐 서로 간 이러한 대화가 크게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더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간 이 특사단이 나의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 충분히 듣고 의견 교환해서 하는 그 이분들 인보증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 특사단 자체가 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달라. 음.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글쎄요, 그 친서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서 자체는 사실 문서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청와대 관계자도 그 말 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아주 일상적이고 평이하고 예. 추상도 높은 이야기로 그 진서는 마련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보고 단지 분명히 가기 전에도 특사단이 가기 전에도 분명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미북 대화의 문제 또 비핵화에 관한 이 해법에 관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는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의 틀 속에서 그 과정과 틀 속에서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에 네. 대한 논의들은 오늘도 계속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의 김영철이 왔을 때는 북한에게 이제 비핵화 3단계 이 자세한 방법까지 그 제시를 했단 말이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의사는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것을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거부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반응은 사실 보이지 않고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그런 정도의 태도가 사실 있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라기보다는 불만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비핵화라는 말 자체조차도 저쪽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그런 그 행태를 사실 보여왔고 또 비핵화라는 단어만 나타나도 모든 행사 자체가 예. 중단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그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건 없건 또 미국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건 없건 우리의
솔직한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 거기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번에 끝내지 않았느냐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남북 협상의 대비 무대다라는 것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큰데 뭐 일단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시간이나 장소 같은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행태 아주 기본적인 행태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저쪽에 수령 체제라고 하는 거는 정책 결정이 우리가 쉽게 알기 전에 뭐 수령이 마음대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하는 것도 물론 몇 개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은 밑에 실무진들이 먼저 아주 그 상세하게 예. 이것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 올립니다. 네. 이 결정 자체를 그 수령이 이것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경우에는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만찬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미주알 고주알 무슨 뭐 중요한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까지 김영철 선 전 부장이 우리 예. 이쪽에 왔을 때 우리 실무진들하고 많은 그걸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우리의 계획이라든가 이걸 이미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미 김정은한테 이 자체가 결정을 받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그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것은 뭐 상당한 정도의 자기가 부정적인 어떤 것을 안 나타내고 그래 했을 때는 그걸 그래 수용한다 하는 정도로 나타내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만찬 같은 이런 것도 막 그런 정도로 이게 유지가 됐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떤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장소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아주 그 환대에서 영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이래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북한 자체가 저희 스스로가 작년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 자기들은 핵 대국이다. 예. 이런 핵 대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관대한 모습을 뭔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좀 달라진 것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뭐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와 관련한 얘기는 나왔을 것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핵과 미사일 시험의 중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북한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행동을 보면 이 아버지 김정일 그 대단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 정 소장님 말씀해 주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단호하고 명료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냥 미리 그냥 곧바로 선언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예. 그게 군더더기 없이 차근차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참모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이번에 특사를 맞이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핵과에 관해서는 최고 수준의 말이 그걸 거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예. 모라토리엄이라는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이냐라고 보는 정치적 판단도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것인데 그것을 내올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북한에서는 어떤 요구를 할까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뭐 규모 축소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렇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늘 연동돼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렇게 그거죠. 김정은으로서는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보면은 더 이 한두 번에 몇 번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걸 빌미 삼아서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은 빌미 삼아서 ICBM 발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서로 하지 말자라는 쪽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주고받는 식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이제 귀환을 한 이후에 이번 주 안으로 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북한의 방문 그 결과를 또 설명할 예정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원하는 그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그 단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그 뭐 핵 동결론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분명히 핵 폐기를 하는 그런 진정한 형태의 그 변화를 보여야 예. 협상이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이번에 뭐 3단계 형태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그 합의를 바타손 치더라도 미국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그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3단계, 3단계는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저희 그 핵미사일 시험 혹은 발사하는 것을 또 중단하고, 예.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그 시설들을 그 폐기하고, 예. 3단계는 완전히 핵 폐기로 가는 이런 세 가지가 사실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그 처방하는데 우리가 소위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쓴 약을 처방을 해서 이것을 뭘 그 고치게 하는 그게 하나 있고, 예. 그렇지 않고 뭐 어린애라든가 너무 쓴 약을 주면은 그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소위 당의정과 같은 당의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 것을 이래 좀 발라서 예. 이래 뭘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당의정식 핵 처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본다면은 당의정이든 쓴 약이든 결국은 그 병을 낫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에다가 이 당의정식 핵 처방 자체를 좀 그 설득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한미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과제이기도 하고, 예. 또 앞으로 미북 대화가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혹은 이것이 합의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미국의 반응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말이죠.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국 측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 자체 가지고 좀 추측을 해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대화를 빌미로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벌어주기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새벽에도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이 화학 무기 사용에 관한 그것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 뒤따르는 제재가 있었는데요. 뭐 실효적인 효과는 없지만 끊임없이 미국으로서는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남북 간의 대화라는 것이 한 축이 가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 갈 길을 북한에 압박하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핵무기를 포기시키게 만드는 전략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갈 길은 간다라는 예. 끊임없는 사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펜스 부통령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주고받는 협상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 대화,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 뭐고 북한이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듣는 대화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이 대화라고만 우리 한국말로는 갖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뭐 대화를 하겠다 그랬다가 안 했다 그랬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협상하는 척 그거는 아직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앞으로도 대화는 그거는 이제 우리 외교적으로는 탐색적 대화라고 그랬던 예,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전히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사실 뭐 대화를 한다 이랬다가 또 아주 그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네. 그렇지 않고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접촉은 하시라도 할 수 있다. 예, 또 예.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에 가지고 대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결국은 핵 미사일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하지 않겠다. 예. 하는 것이 그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미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이렇게 뭐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그 출발선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어찌됐든 대화는 비핵화 관련돼 있는 진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군축 회담이 돼야 된다 하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축회 대화라는 게 좀 이제 너무 전문적이라 보니까 우리 일반 그 시청자들이라든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핵 대국화 됐다는 거예요. 예. 핵 대국 차원에서 핵 대국과 대국 간에 핵 협상을 하겠다.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그건 수용할 수가 없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 국가로 가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처음부터 시작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마찬가지로 소위 이제 미국이 지금 처방제를 내리는 것은 선약 처방이라고 볼 수가 예,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당위정이 발린 그런 어떤 그 약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당위정을 가지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미 외교라든가 미북 간의 어떤 그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또 일어날 때 뭔가 이 설득의 어떤 그 합일점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네. 가지만 제가 좀 첨언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 간의 이 북핵 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조금 보이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긴 터널에 입구가 있고 그 출구가 있다. 긴 터널이 있다고 보면 그래 이 터널에 들어가면 그 어차피 통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언제 시간이 걸릴지라도 출구로 나가게 될 거다라고 예. 생각하는 게 한국적 시각인데요. 이 미국 시각은 그걸 터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터널로 본다면은 터널 안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서 딴 구멍으로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로 보지 않는데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법 자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그 신호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그 평양에서 이제 저희 대표단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백악관에게 어떤 그 입장도 좀 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설득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런 백악관의 입장만 단순히 우리가 덜렁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우리 특사단 중에 뭐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네. 실무진 자체가 사실은 그 워싱턴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있죠. 아마 예. 그거 계획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나름대로 이거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그 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저쪽에 설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계획들을 또 그 트럼프 정부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이 1차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수용이 될 수 있게끔 예. 하는데 사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죠. 네.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그렇다면은 뭐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임배 우리 위원님이 얘기해 준 것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그 단호한 측면이 사실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위정식의 어떤 그 약이 아니라 선약 처방을 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 두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거 진위에 있는 그런 핵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입장이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 3단계와 같은 이런 방식은 한번 해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제네바 핵협상이라든가 그 이후에 9.19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강한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덜렁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정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대북 특사단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을 하고 또 만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만남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단초를 제공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